할게요. 1000페이지 8페이지고요. 힘의 표현과 평형인데요. 5단원은 우리 이제 과학에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는데 중력이라든지 마찰력, 부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니까 살펴주시고요. 1학년 과학 중에서 좀 비교적 과학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는 조금 이제 1학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2학기에서는 조금 물리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알아본 것들도 있고, 6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의 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과학에서 여러 가지 법칙들 몇 가지 알아볼 거고요. 7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외울 것들이 있는데, 2학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8페이지고요. 과학에서의 힘도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이제 다양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힘하고 좀 다르게 과학에서의 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체험 문제 보시면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운동 상태랑 모양에다 이제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운동 상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지만 시간분의 단위 시간당 가는 이동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캔이 찌그러졌다, 종이가 구겨졌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 혹은 속력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힘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또 속력은 참고해 주시면은 방향도 우리가 과학에서는 참고를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이냐, 앞쪽 방향이냐, 뒤쪽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속력이나 방향을 함께 정의해 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힘의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 과학자 아시죠? 그래서 뉴턴의 이름을 따가지고 뉴턴을 쓰고요. 약자로는 우리가 N, 대문자 N을 중력의 단위 혹은 힘의 단위로 써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중력을 배울 텐데 그때도 이제 뉴턴을 보게 될 거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리고 N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빗줄로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의 측정 방법은 이제 용수철 저울이나 힘 센서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용수철 저울을 많이 사용하고, 뒤에서 이렇게 중력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디지털로 해서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이 중에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만 변할 수도 있고 모양만 변할 수도 있고 운동 상태와 모양이 함께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따질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물체의 운동 상태에 변화되어 있는데요. 속력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방향이 바뀌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창문을 밀면 창문이 움직인다는 거죠. 정지해 있다가 움직였으니까 속력이나 빠르기가 변했겠죠. 두 번째, 굴러가던 공이 멈춘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이던 것이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속력이나 빠르기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것도 정지해 있던 사과가 중력에 의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이때 정지해 있다가 속력이 빨라지는데 이런 것들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 상태에는 속력의 다른 이름인 빠르기나 이제 방향 같은 걸 말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힘을 줬어요. 그래서 색점토를 잡아당겨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고무줄을 늘어나죠. 종이를 찍거나 구기는 것들도 모양이 변하는 게 되겠고요. 이 밖에도 말씀드렸지만 캔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철사가 휘거나 등등등 모양이 변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체의 모양 변화에 해당되고요. 물체의 운동 상태와 모양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을 세게 치거나 딱 때리거나 차거나 치거나, 야구 같은 경우는 때릴 수 있겠고요. 축구공 같은 경우는 찰 수 있겠고, 배구공이나 농구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쳐가지고
배구 같은 경우 쳤을 때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치는 순간적으로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방망이로 딱 때렸을 때 공이 살짝 찌그러지거나 모양 변화가 있을 때 있겠죠. 축구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발로 칠 때 순간적으로 모양이 살짝 들어가면서 모양이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지에 있던 공이 날아가면서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도 야구 같은 경우는 내 쪽으로 오는 공을 내가 방망이로 쳐서 반대쪽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방향도 변하는 거지. 그래서 공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차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모양 변화가 있겠고 빠르게 움직이던 차가 멈추면은 당연히 운동 상태도 변하게 되겠죠. 이 밖에도 컵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경우 아니면 찌그러지는 경우 등등등 그래서 운동 상태와 모양이 모두 변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오른쪽 2번 한번 보시면요.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아닌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의 작용을 하는 현상이 아니다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앞쪽에서 썼던 물의 상태 변화 같은 경우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거 이거는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 같은 경우는 그냥 성질이 변하는 거고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어쨌건 상태가 변하는 것들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를 보시면 몹시 녹슨다, 물을 끓는다, 아이스크림 녹는다 이런 것들 이제 상태 변화 혹은 못이 녹슨다는 건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1번 한번 보시면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모양이 변한다, 빠르기가 변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해서 기억, 니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디귿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실 거는 물체의 질량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라는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도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빠르기나 운동 방향 혹은 속력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왼쪽에 2번 힘의 표현을 볼 건데요. 힘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힘의 작용점, 힘이 시작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의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은 보통 이제 뉴턴으로 단위로 하고요. 방향은 이제 힘이 진행되는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는 화살표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힘이 시작되는 점은 우리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힘이 진행되는 방향을 우리가 힘의 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힘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화살표의 길이가 예를 들면 10cm다. 그리고 어떤 힘은 5cm다. A는 화살표가 10cm로 표현되어 있고 B의 힘은 5cm로 표현된다. 그러면 A가 B보다 2배 정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힘의 3요소, 힘이 시작되는 힘의 작용점, 그 다음에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이 진행되는 방향,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 이제 힘의 중력, 마찰력, 부력 이런 거 따질 때 이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의 작용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힘의 작용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한 곳만 따지는 거니까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힘의 크기와 방향을 꼭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방향이 어딘지를 앞으로 이제 꼭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힘의 작용점 같은 경우는요, 힘이 작용한 지점 혹은 시작한 지점이고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 길이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와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 정도 이제 메모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의 길이와 힘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이제 힘의 방향이라는 걸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아도 힘의 작용점이 만약에 달라요. 얘는 A는 여기서 시작했고 B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크기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A와 B는 작용점이 다를 때는 다른 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요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자, 오른쪽에 2번하고 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 그리고 비례한다고 그랬었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3번은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쓰시려고 되어 있는데요. 힘의 방향은요. 사방이가 없으면 오른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지금 사방이 표시가 있으니까요. 사방위에서는 북, 남, 동, 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언뜻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위쪽을 북한, 아래쪽을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오른쪽을 동해, 서해, 왼쪽을 서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동해나 서해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남 동서에서 이런 사방이가 있으면요. 사방이에 맞춰서 표시를 해야겠죠. 동쪽 방향으로 오는 종이가 3칸이니까 30m 되겠지. 주어진 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뉴턴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방향은 주어진 사방이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따라